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일반 이적 공소장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과정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양의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걸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 우리 군 소행이란 사실을 은폐하라고 드론작전 사령부에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3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 사령관은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와 작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